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518-1번지 사리티 공소의 전신은 초가집이었다. 1866년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박해였던 병인 박해 이후 호조 판서 조1의 손자인 조면 바오로가 공소를 짓고 초대 사리티 공소 회장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초가집이 낡아 당시 용인 본당 주임 신부이신 장덕호 신부님과 함께 1977년 마루떼를 상량하며 기와를 얹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현재 지명은 서리인 사리티 마을은 박해 당시 교우들이 피신해 살던 마을이다. 1791년 겨울 신해 박해로 체포된 권인신 프란치스코 하비레르가 선종하자 그의 자손들이 이곳으로 이사해 살았다고 전해지며, 당시 천주교를 믿는 200여 호의 가정이 이곳에 숨어 살았다고 한다. 현재 공소회장은 권일신의 7대 손인 권혁진 리카르도 씨가 맡고 있다. 사리티 공소에 대한 연구는 잘 이루어지지 않아 전설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 공소로 올라가기 전 마을 어기 서리로 137번 길에서 왼쪽 길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신부터라고 불리는 야트막한 동산이 나오고, 동산 옆으로는 고갯길이 있는데 그 고개를 누가 언제부터 그렇게 불렀는지는 모르지만 붉은 고개라고 부른다. 천주교 신자나 비신자나 모두가 신부터와 붉은 고개로 알고 있는 이 지역은 나무들이 우거져 산책길로 걷기에 좋은데, 박해 당시 한 성명 미상의 성직자가 거처해 있던 곳이라 해서 신부터, 그가 전교 갔다가 밤늦게 돌아오는 길에 포졸들에게 잡혀 피를 흘리며 갔다는 이유로 붉은 고개라고 불린다고 전한다. 또 신부가 사묵을 하려고 넘나들었다고 하여 신부고개라고도 부르는데, 1950년대 한 농부가 괭이로 땅을 파다가 기도책과 묵주를 발견한 곳이기도 하다. 주민들 가운데 몇몇 신자들은 이 성명 미상의 성직자를 피레올 주교로 알고 있는데, 문헌 등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 구전으로만 전해진다. 현재 붉은 고개에는 해광사라는 사찰의 간판이 놓여 있다. 지역의 어르신들은 공소와 함께한 추억을 갖고 있다. 졸며 교리문답을 외우고 320조목의 문답을 하지 못하면 신부에게 종아리를 맞기도 했다. 교우들끼리 공소 기회를 만들어 쌀을 모아 밥을 해 먹고 다시 쌀을 모아 목재를 마련하고 기술자를 불러 공소를 짓기도 하고, 비가 와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지붕에 비닐을 덮기도 했다. 사리티 공소를 보면 여교우와 남교우가 나뉘어 출입했던 문을 찾아볼 수 있으며, 따로 마련된 방에서 고해성사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철문 옆에는 낡은 철총탑이 십자가의 길 14처가 벽에 걸려있고, 예수님상과 김대건 신부상은 제대 위에 놓여 있다. 박해 당시 피난처였던 이곳에는 1950년쯤 묵주와 썩은 기도책이 담긴 항아리가 발견되기도 했다. 박해 시절 교우들이 묻어 놓은 것으로 보였던 묵주는 잘 보관되지 않아 아쉽게도 사라진 지 오래다. 공소 예절과 함께 2006년까지 레지오와 성모회를 여는 것으로 명맥을 이어오던 공소는 인근 성당이 들어서며 명맥이 끊겼다. 많은 천주교 신자들도 도시로 떠났고 마을 어귀에는 공장들이 들어찼다. 하지만 천리요셉 본당 주임 임창현 신부가 부임하면서 지난해 상량 35주년 미사를 봉헌하기도 했다. 사리티 공소는 인근 은희성지와는 14km,
비린내 성지와는 20km 정도 떨어져 있다. 한덕골 사적지와는 7km, 성 이윤일 요한이 대구로 이장되기 전 묻혔던 무덤 자리와도 멀지 않다. 김대건 신부와도 관련 깊은 이 성지들과 함께 사리티 지역 또한 김 신부의 사목활동지 중 하나로 전해지고 있지만 증언록이나 정시가사 등 문헌에 언급되어 있지 않아 구전으로만 전해들을 수 있다. 가톨릭 신문 여름기획 공소의 재발견. 붉은 고개 다락방 한쪽에 놓인 엄마의 낡은 보물상자처럼 수원교구 천리 요셉 본당 사리티 공소는 용인 서리의 시골집들 가운데서 가만히 빛을 발하고 있었다. 자칫하면 찾지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을 그 공소의 초록 철문을 열자 공소 어르신들의 따뜻한 환영과 함께 나비처럼 선이 고운 기와 등이 한눈에 들어온다. 마당에는 펜지와 베고니아가 한 뼘 크게 자랐다. 공소에서 드런드런 시간을 보내고 있자니 어느덧 해가 지고 신앙 선조의 향기가 물씬 풍겨온다. 엄마 냄새다. 사리티 교우촌. 확인된 바는 없지만 천주교와 관련된 많은 전설을 가진 사리티 공소. 이 공소의 전신은 원래 초가집이었다. 1866년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박해였던 병인 박해 이후 호조 판서 조일의 손자인 조면 바오로가 공소를 지으며 초대 사리티 공소회장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초가집이 낡아 당시 용인본당 취임 신부이신 장덕호 신부님과 함께 1977년 마루대를 상냥하며 기와를 얹었다. 현지 지명은 서리인 사리티 마을은 박해 당시 교우들이 피난해 살던 마을이다. 1791년 겨울 신의 박해로 체포된 권인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선종하자 그의 자손들이 이곳으로 이사해 살았다고 전해진다. 당시 천주교를 믿는 200여 호의 가정이 이곳에 숨어 살았다고 하니 얼마나 후미진 시골이었을지 상상할 수 있다. 현재 공소회장도 권일신의 7대 손인 권혁진 리카르도 씨가 맡고 있다. 오래전부터 공소와 함께 살아오다시피 한 어르신들 가운데는 공소와 얽힌 추억이 없는 이가 없다. 꾸벅꾸벅 졸며 교리문답을 외우고 320조목의 문답을 다 하지 못하면 신부에게 종아리를 맞기도 했다. 교우들끼리 공소기회를 만들어 쌀을 모아 밥을 해먹고 다시 쌀을 모아 목재를 마련하고 기술자를 불러 직접 공소를 짓기도 했다. 비가 와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비닐을 덮고 그랬지요. 아이고, 공소 짓는데 비가 오니 어떻게 해. 올라갈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붕에 올라갔는데 벌벌 떨면서 내려왔지. 교리문답 320조목을 못 외우면 엄한 신부님들은 회초리를 들었다고. 학교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답하는 게 문제지. 그래도 못 외우는 사람이 없어. 거진 다 합격해. 웃음을 머금는 한 할머니의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새 공소를 짓기 위해 초가집을 헐다가 지붕에서 떨어진 할아버지도 당시에는 장정이었다. 나이가 들어서는 공소만큼 어르신들의 추억도 한껏 무르익는다. 사리티 공소에서 여교우와 남교우는 따로 공소 예절을 해야만 했다. 아직도 공소에는 여교우와 남교우가 나뉘어 출입했던 문을 찾아볼 수 있으며 따로 마련된 방에서 고해성사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철문 옆에는 낡은 철종탑이 십자가의 길 14천은 벽에 걸려 있고 예수님 상과 김대건 신부님 상은 제대 위에 놓여 있다. 불을 떼던 가마와 불을 지피기 위해 해다 놓은 장작도 충분히 쌓여 있다. 박해 당시 피난처였던 이곳에는 1950년쯤 묵주와 썩은 기도책이 담긴 항아리가 발견되기도 했다. 박해 시절 교우들이 묻어놓은 것으로 보였던 묵주는 잘 보관되지 않아 아쉽게도 사라진 지 오래다. 공소 예절과 함께 2006년까지 레지오와 성모회를 여는 것으로 명맥을 이어오던 공소는 인근의 성당이 들어서며 사실상 명맥이 끊겼다. 많은 천주교 신자들도 도시를 떠났고 마을 어귀에는 공장들이 들어섰다. 하지만 천리요셉 본당 주임 인창현 신부가 부임하면서 지난 6월에는 상량 35주년 미사를 봉헌하기도 했다. 김대건 성인과 관련 깊은 유적지들 사리티 공소는 인근 은희성지와는 14km, 미린의 성지와는 20km 정도 떨어져 있다. 한덕골 사적지와는 7km, 성 이윤일 요한이 대구로 이장되기 전 묻혀있던 무덤자리와도 그다지 멀지 않다. 김대건 신고와도 관련 깊은 이 성지들과 함께 사리티 지역 또한 김 신부의 사목 활동지 중 하나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증언록이나 정시가사 등 문헌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 구전으로만 전해 들을 수 있을 뿐이다. 사리티 마을의 곳곳은 새로 변경된 주소로 통용되지만 주민들이 부르는 지명은 천주교와 관련된 것들이 많다. 실제로 마을 어귀의 주소는 서리로 137번 길이지만 주민들은 신부터 길로 부르고 길 위로 올라가 위치한 야트막한 동선은 신부터라고 부른다. 또 신부터 왼쪽으로 나 있는 고갯길은 박해로 인해 피를 흘렸다는 이유로 붉은 고개라고 불린다. 용인 버스터미널에서는 마을버스 13번을 타고 상반에서 내리면 사리티 공소에 닿을 수 있다. 배차된 차량이 많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자가용으로 오는 신자들은 마을 어귀 상반 마을 회관에 주차할 수 있다. 인심 좋은 공소 어르신들 덕분에 사리티 공소에서 하룻밤 묵어 갈 수 있다고도 한다. 문의처는 031-333-4091. 천리요셉 성당 사무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518-1 사리티 공소 사티마을의 붉은 고개 사리티 공소로 올라가기 전 마을 어귀 서리로 137번 길에서 왼쪽 길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신부터라 불리는 야트막한 동산이 나온다. 동산 옆으로는 고갯길이 있는데 그 고개를 누가 언제부터 그렇게 불렀는진 모르나 붉은 고개라고 불렀다. 천주교 신자나 비신자나 모두가 신부터와 붉은 고개로 알고 있는 이 지역은 나무들이 우거져 산책길로 걷기에 좋은데 박해 당시 한 성명 미상의 성직자가 거처했던 곳이라 해서 신부터. 그가 전교 갔다가 밤늦게 돌아오는 길에 보졸들에게 잡혀 피를 흘리며 갔다는 이유로 붉은 고개라고 불린다. 또 신부가 사목을 하려고 넘나들었다고 하여 신부고개라고도 부르는데 1950년대 한 농부가 괭이로 땅을 파다가 기도책과 묵주를 발견한 곳이기도 하다. 주민들 가운데 몇몇 신자들은 이 성명 미상의 성직자를 페레올주교로 알고 있는데 문헌 등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 구전으로만 전해진다. 현재 붉은 고개에는 해광사라는 사찰의 간판이 놓여 있다. 조조누 벨라도 씨는 조상님들의 어리 깃들고 목숨을 걸고 믿어온 신앙,
그 신앙이 깃든 곳이 사리띠 공소라며 앞으로도 잘 갖고 나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톨릭 신문 2012년 7월 22일 오혜민 기자 씀.